13살이 쓴 가사 맞나요? 라는 말은 그날 상암 MBN 스튜디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반복된 한 문장이었다. 녹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 PD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상한 공기를 감지했다. 오늘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예능 촬영장에서 조용함은 보통 사고의 전조가 아니라 시대를 갈아엎는 장면이 태어나는 직전에 정적일 때가 더 많다. 그 침묵의 중심에 바로 13세 소녀, 빈혜서가 서 있었다. 그동안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이른바 맑고 단단한 소녀, 트로트의 상징으로 불렸던 그 아이.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시선은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스태프들 모두가 같은 예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오늘 이 아이가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트로트판이 통째로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면서도 짜릿한 예감이었다. 어깨를 뒤흔든 것은 단지 그녀가 13살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건 그 13살 소녀가 자신의 언어로 직접 쓴 자작곡이었다는 점이었다. 빈혜서의 자작곡이 제작진의 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스태프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한다. 악보 위에 정리된 멜로디 라인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고 그 위에 얹힌 가사는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듯 박혔다. 당신의 하루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아이들은 잘 알지만 어른들은 어디로 가나요? 이런 문장을 본 순간 작곡가와 작사가로 수십 년을 버텨온 업계 베테랑들조차 잠시 분노에 가까운 감탄을 내뱉었다. 아니, 이게 정말 13살이 쓴 가사가 맞냐고. 단순히 놀랍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트로트 산업이 쌓아올린 수많은 공식과 안전한 선택들이 한순간에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충격이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서사, 중년의 후회와 그리움을 노래하는 장르로 규정되어 왔다. 그래서 업계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감정의 깊이는 나이에서 나오고 트로트의 무게는 세월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빈혜서의 자작곡은 그 오래된 명제를 정면으로 부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인생사를 억지로 흉내내지 않았다. 대신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외로움, 부모 세대가 숨겨온 두려움,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의 공백을 날 것 그대로 포착했다. 어른들도 사실은 아이들이에요. 숨기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녀가 평소에 했다는 이 한마디는 곡 전체를 관통하는 숨은 주제였다. 13살 소녀가 어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던진 질문.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향해 건네는 가장 맑고도 잔혹한 질문이 되었다. 리허설이 시작된 순간 음향 감독은 모니터 볼륨을 올리기도 전에 이상한 울림을 먼저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첫 소절에서 이미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목소리였죠. 기계는 파형을 읽지만 사람은 떨림을 먼저 느낍니다. 빈혜서의 목소리는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녹음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 어린 가수들은 감정 조절이 어려워 여러 번 테이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앞서서 박자가 흐트러지거나 반대로 긴장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증언에 따르면 예서의 자작곡 녹음은 거의 원테이크에 가깝게 끝났다. 특히 후렴에서 어른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처연하게 내뱉는 구간에서 엔지니어는 일순간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게 됐다고 한다. 스피커가 울린 게 아니라 녹음실 공기 자체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함께 울고 있는 기분이었죠. 이건 믹싱이나 튜닝으로 만들 수 있는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녹음이 끝난 뒤 레코딩 팀은 회의실에 모여 잠시 침묵을 공유했다고 한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방송 나가면 판도 바뀌겠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빈혜서의 자작곡이 단순히 감동적인 노래를 넘어 업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이었다. 제작진도 같은 고민에 빠졌다. 이 자작곡 무대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
회의실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진지한 토론이 오갔다. 한 PD는 말했다. 이 무대를 중반 이후에 넣으면 앞에 나오는 가수들이 전부 비교당하게 됩니다. 다른 출연자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 감독은 단호했다. 그렇다고 숨길 수는 없어요. 이건 예서가 자기 삶과 마음을 통째로 들고 나온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의 역사에 남을 장면을 일부러 눌러 담을 수는 없죠.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시즌 전체의 톤을 정의하는 무대, 방송 15분 안에 편성. 메인 무대를 초반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결정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려졌다. 그만큼 이 자작곡 한 곡이 가진 무게가 남달랐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예고 영상은 겨우 12초였다. 실루엣만 어렴풋이 보이고 노래의 한 소절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업로드 17시간 만에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믿기 힘든 반응이 쏟아졌다. 노래도 안 나왔는데 왜 눈물이 나죠? 13살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더 무섭다. 이건 무조건 레전드 각이다. 시청자들은 아직 듣지도 않은 노래에 울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는 선을 한 발 앞서 넘는 아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예서는 트롯 신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어려서 귀엽고 음정이 정확하고 감정 표현이 뛰어난 아이.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무대를 보고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이에 비해 참 잘한다. 하지만 자작곡이 공개된 이후부터 이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업계 평론가들은 노래를 듣고 나서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나이에 비해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가수예요. 게다가 수준 높은 작곡가입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보다 직설적으로 평가했다. 빈에서는 이제 트롯 신동이 아니라 트롯 작곡가로 성장하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세대 교체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어린 소녀가 장르의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또 다른 작곡가는 가사 구조를 분석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필요한 수식이 거의 없고 메시지는 끝까지 명확하게 관통하고 있으며 은유는 짧고 강하게 박힌다. 듣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꺼내서 끼워 맞추게 만드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런 방식은 보통 20대 이상의 프로 작곡가들이 치열한 시행착오 끝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그런데 예서는 그 지점을 10대 초반에 이미 밟고 있었다. 업계가 충격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변화를 만든 사람보다 변화의 속도가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자작곡은 바로 그런 사례였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예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팬들은 예서의 무대가 공개될 때마다 감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표현했다. 보통 노래는 서서히 감정을 끌어올리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간다. 그러나 예서의 노래는 첫 음절부터 감정을 전부 열어젖힌다. 감정이 느리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청자의 가슴을 정면으로 가격하고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빠른 감정의 속도,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깊이가 바로 그녀만의 무기다. 실제로 예고와 리허설 일부만 공개된 상황에서조차 몇몇 시청자들은 영상을 보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예서 노래 듣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힘들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다. 13살 소녀의 입을 통해 나온 가사가 어른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트로트 업계 관계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예서 같은 케이스는 무섭습니다. 장르 전체의 기준을 바꾸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트로트는 어른들의 음악이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감히 트로트는 나이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변화는 항상 가장 어린 세대에서 시작됩니다. 13살의 자작곡을 들고 나왔다는 건
앞으로 5년 안에 트로트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뜻입니다. 업계는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빈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어른들이 힘든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알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말은 어떤 화려한 수식보다도 어떤 천재라는 칭찬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어른들이 숨겨둔 감정을 다시 꺼내어 비추는 거울이자 자신의 마음속 질문을 세상에 던지기 위한 유일한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작곡은 한 소녀의 실험이 아니라 한 세대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가 이상할 만큼 고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무대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 이후 10년간 트로트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대가 확장되고 자작곡 트로트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며 감정을 넘어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장르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13살 소녀 빈에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지고 음향 감독이 헤드셋을 고쳤으며 작게 말했다.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소녀는 느리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쓴 첫 가사를 입술에 올렸다. 그 순간 누구도 장르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냥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세대와 또 다른 세대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묻지 않는다. 13살이 쓴 가사가 맞나요? 라고.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는 노래가 증명했다고. 그리고 업계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다. 빈에서의 자작곡 한 곡이 이미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